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술 나 아이 안 가져. 술, 그게 그렇게까지야?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우리 아이 가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장인어른 생신을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온천 1박만 다녀올까? 요즘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시고. 아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안 가. 왜? 하루야. 어머니 보는 게 아직도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해? 카페 마감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피곤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확 맑아지더군요.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나는 최소한으로만 볼 거야. 명절, 생신, 그 이상은 안 해. 여보, 아이 얘기 꺼내지 마. 이런 상태로는 나 아이 못 낳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희는 올해 아이를 가져보려고 병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아이 안 가져. 결혼 6년 차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싸울 때 빼고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아내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시작은 결혼 전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났던 호텔 뷔페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 조금이라도 깔끔한 곳이 좋겠다 싶어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유난히 긴장해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말수 적은 거 알지? 혹시 어색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조용해. 저는 정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버지들끼리 건배도 하고 어머니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죠. 문제는 디저트가 나올 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어머니 혼자 두 딸 키우셨다면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요즘 세상에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신 거야?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위자료는 좀 받으셨겠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못 받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나, 그럼 많이 힘드셨겠다. 공공근로도 하셨다며?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형편이 많이 어려워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손이 제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를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 집 사정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 엄마 나쁜 뜻 없는 거 알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울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왜 저런 질문을 받아야 해? 어머니가 아기는 없었어. 아기 없으면 다 괜찮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일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볼래. 저는 그 말을 감정적인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6년을 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두 번째 일이 터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어머니는 겉으로는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양가가 다시 만난 자리에서 두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결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어머니 형제분들은 결혼식에 많이 오시겠지? 아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 많이는 못 오실 거예요. 왜? 형제들이랑 연락 안 한다고 했지? 네, 거의 안 하세요. 어머니가 눈을 조금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 형제인데 연락을 안 해?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거야? 혹시 돈 문제라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어머니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사정이 좀 있으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나 이 결혼 안 할래. 진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이야? 편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형제랑 안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해? 왜 자꾸 캐묻는 건데?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무시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화가 났습니다. 무시까지는 아니잖아. 그 순간 아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아내는 연락을 끊고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양가 부모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진아야,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장모님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애들만 행복하면 됩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날 아내가 원한 건 어머니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말, 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저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 1년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 균열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하셨고 아내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진아야, 불편한 거 없니?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일부러 장모님 안부도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시니?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건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그럼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아버지 병원 좀 같이 다녀올게. 아내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또, 또라니, 한 달 만이야. 형도 있고 누나도 있잖아. 내가 시간이 되니까.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부모님이랑 식사 한 번, 병원 한 번, 명절 준비 도와드린 한 번. 그때마다 아내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댁 먼저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항상이라니,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집 가면 표정이 달라.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편해 보여.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부모님 집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습니다. 아들아, 불이 안 붙는다. 그냥 쓰다 말까? 아니요.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였습니다.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부모님 댁 가스레인지 바꿔드렸어. 아내가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고장 났다길래.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또 돈 썼어? 그게 왜 또야? 그 순간 쌓여있던 게 터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뭐 해줬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써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돈이 향하는 대상이 싫었던 겁니다. 저를 무시했던 시부모님께 제 남편이 지극정성인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장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우리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살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댁 먼저야.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엄마를 무시했던 집이야. 그건 지난 일이잖아.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만 옛날이지. 나한테는 아직이야. 그날 이후로 같은 싸움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병원, 식사, 작은 효도 하나에도 과거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근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 가지기 전에 끝내자. 저는 이제 정말 어디까지가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도 잠시 멈췄고 부모님 댁 방문도 줄였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울까봐 저는 먼저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하나가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들아, 사돈어른은 요즘 건강 어떠시니? 괜찮으세요? 전화를 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님 안부 물어보시네. 아내가 멈춰서더니 물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 사돈어른, 전에 뭐라고 불렀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끔 너희 엄마라고 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왜? 사돈어른이라고 해야지 왜 너희 엄마야? 동등하게 안 보는 거잖아. 그건 그냥 편하게 하신 말일 수도 있잖아.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하게 해. 우리 엄마는 당신 부모님한테 항상 사돈어른이라고 해. 예의 지켜. 그런데 왜 당신 어머니는 너희 엄마야?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커. 그날 밤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부모님과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셨고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오래된 부부가 흔히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 들었어? 뭐, 아버님한테 생각하고 말하라고 한 거. 그거 농담이잖아.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름 돋았어. 왜? 남한테 상처 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그 말이 꽂혔습니다. 여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과해?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줬어. 그리고 사과했지. 근데 그건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야. 아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은 그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가 아기는 없었어라고만 했어. 나는 아기 없다는 말이 제일 싫어.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아이 갖기 전에 정리하자고.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죄책감 주지 마.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면 그날 단 한 번 아내 편을 못 들어준 게 이 결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습니다. 아이 이야기도 멈췄습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시험관까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됐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 받아볼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왜? 나도 이렇게까지 예민해지고 싶지 않아. 근데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어.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아내가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처가 덜 아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모셔다 드리고 가끔 식사하고 고장난 가스레인지 바꿔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호텔 뷔페 자리에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건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내는 아직도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내는 아이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이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두에게 외면받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더 깊이 사과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랑하는데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